안녕하세요. 차트입니다. 삼성 SDI 100만원 가는 날까 업로드 해드린다고 했습니다. 제가 어저께 여행을 갔다 오는 바람에 영상을 올리지 못하고 오늘 영상을 올려준다 그랬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매도를 설명해 준다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매수만 설명했는데 매도를 설명해 준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지금 매도 자리일까요? 아니면 매수 자리일까요? 답답하시죠? 올라가다 말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올라가다 말고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를 올라가다 말고 내려왔다. 이거를 보면 지금 현재 스테게트 슬로를 보면요. 지금 매도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하고 싶은 얘기를 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겠습니다. 매수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복귀 차원에서 본다면 매수는 매수는 정확한 매수 시점은 여기서 나오지를 여기 나왔는데요. 여기 나왔고 요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매수는 어 볼린저 밴드 상단선과 5일선 위에 캔들이 있을 때 매수를 해야 되고요. 이게 올라가다 말고 볼린저 밴드 상단선 안으로 들어오는 게 5일 정도, 4일에서 5일 정도 있으면 들어옵니다. 밖에 있다가도 들어옵니다. 들어왔을 때 5일선 밑에 있으면 매도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5일선 밑에 들어오면 바로 매도는 아닙니다. 그러면 그거를 정확하게 제가 저의 매도 시점, 매도를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망설일 때 있지 않습니까? 일봉으로 여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사는 자리는 아니었었습니다. 이게 왜 사는 자리가 아니었었는가 하면요. 이거는 일목균형표의 구름을 보면요. 정확하게 보입니다. 구름 밑에서는 사지를 않는다 그랬고, 만약에 산다 그러면 단가를 여기에다가 맞춰놔야 된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주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으로 볼 때 제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날 그랬잖아요. 이번 주에 얘가 52에 가 있다 하더라도 얘가 다시 이 밑에다 붙여 놓으면 얘가 떨어져서 누울 겁니다. 누웠다가 얘랑 같이 붙었다가 다음 주에 다시 올라가면요. 얘가 가열권을 다시 들어갑니다. 이거를 주봉을 놓고 보면요. 이게 틀림없이 제 옛날 영상을 보면요. 이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나와 있어요. 이 얘기를 해드렸어요. 지지난주에 해드렸어요. 이거 안 해준 거 아니거든요. 이거 이 밑에 내려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면서 해줬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 그러면 얘는 그냥 양봉 갔다 내려왔다, 양봉 갔다 내려왔다, 양봉 갔다 내려오는 것뿐 아무 저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골든크로스니까 뒤로 오더라도 또 다음 주에 뭐 5분 쪽 내일하고 아주 이틀 남았죠. 이틀 동안 얘가 여기 갖다 붙여 놓을 수도 있고요. 내일 이틀 동안 하루 올라가고 모레 또 살짝 내려놓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음봉으로 만들고 다음 주에 양봉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 이걸 일봉으로 볼 때는 되게 불안하죠. 이거 또 내려가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거는 어차피 오늘까지 3일 동안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3일 동안 아직도 이틀 남았거든요. 이틀 남은 동안에 얘가 여기를 이룬다. 그런 일은 니로 올 수도 있겠죠. 니로 올 수도 있어요. 니로 올라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자, 니로 온다는 가정을 봅시다. 니로 온다는 가정을 봤을 때 여기를 볼 때요. 니로 오면 어떻게 됩니까? 5일선과 하단선과 선이 같이 붙어야 되죠. 같이 놀아야 되죠. 같이 놀면서 어떻게 됩니까? 캔들이 그 밑에 있을 때 여기처럼 내려갑니다. 여기 매도입니다. 근데 우리의 매도 시점을 잡을 때는 그렇게 잡는 게 아니고요. 그 매도 시점을 지금부터 스트레이트 볼린저 밴드와 5일선 요걸 가지고 매도 시점을 한번 잡는 거를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예고했던 대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보십시오. 어, 지금 잘 올라가고 있는 게 뭐죠? 두산
에너빌리티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거죠. 그러면 두산을 놓고 볼까요? 두산을 놓고. 자, 두산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때요. 이렇게 올라갈 때 여기도 볼린저 밴드, 10 볼린저 밴드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냥 이거 지내놓고 나면 결과론적으로는 이렇게 되는데요. 그러면 막상 여기 지금 현재 있는 모습에서 보면요. 현재 있는 모습에서 이걸 봤을 때 이게 조정일까요? 아니면 눌림목일까요? 이거를 판단해 낼 줄 알아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뭔가 하면요. 얘네들이 올라갈 때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이제 조금 복잡한 매도에서는 조금 복잡하긴 한데요. 그 복잡한 걸 갖다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볼린저 밴드의 중심선이 11선입니다. 11선 밑으로 캔들을 이루면서 5일선이 11선을 데드 크로스 냈다. 이러면요. 이거는 캔들이 한 개라도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얘는 이미 조정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요. 이렇게 되면 조정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얘가 올라갈 때 고점을 계속 갱신하면서 올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얘가 고점을 찍어 놓고요. 고점을 찍어 놓고 5일 동안, 5일이면 여기거든요. 여기 동안 여기를 못 올라갑니다. 너무 많이라 못 올라가죠. 그러면 지금 또 3일 동안 이렇게 있어가지고 또 이틀 동안 올라가면 여기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얘네들이 가기 위한 조건이 뭐가 있는가 하면 이 가격을 넘어설 때 가는 겁니다. 제가 어 그걸 예전에 얘기를 해준 게 있어가지고 그때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 가지고 어, 두산 로보틱스 가지고 얘기를 해준 적이 있을 겁니다. 잠깐만요. 두산 에너빌리티. 자, 여기 가격을 넘어설 때 여기에 제가 노란 박스를 칠게요. 여기 가격을 넘어설 때 우리는 따라잡는 자리가 요 자리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얘는 여기에 고점을 찍어 놔놓고요. 여기 고점을 찍어 놔놓고 얘는 5일 이상을 이렇게 헤매다가 이틀 또 올렸습니다. 그러면 이게 올라가는 것처럼 보여도요. 얘가 이 10일 이동평균선이 이미 꺾어서 옆으로 누웠다는 얘기는 시간 조정 내지는 가격 조정으로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가격 조정으로 갈지 시간 조정으로 갈지를 뭘로 결정합니까? 5일선 위냐 아래냐를 보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그랬을 때 위라 하더라도 볼린저 밴드 상단선을 넘어서 있는 캔들이 서면요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 가려 그러면 여기에 고점을 넘어섰을 때 긍정적인 얘기가 되는데요. 이렇게 한번 조정이 들어온 거는요 여기 넘을 것처럼 하더라도 그 다음날 또 봐야 됩니다. 얘가 52의 신고가를 갈 때, 52의 신고가를 갈 때, 신고가를 갔으면, 신고가에서 하루는 내려놓더라도 그 내려놓은 자리를 이탈하면 되지 않고, 그냥 올라간 거에 3분의 1이나 50%나 아니면 시가까지만 내려오는 거는 상관없지만, 그 시가를 깨고 밑으로 내려온다는 거는, 어, 조정이 이미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얘는 고점을 넘겨놓지도 못하고 볼린저 밴드 10의 상단선을 넘지도 못하고 어저께 넘을 것처럼 가지만 오늘 음봉으로 뺀 상태거든요. 내일은 또 어떻게 될지, 내일은 또 이걸 넘어섰을지 안 쓸지. 그랬을 때 얘가 가격 조정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가격 조정이 들어가는 거는요. 어, 볼린저 밴드 하단선과 5일선의 캔들 밑에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60일선이 올라가는 이 자리까지만 내려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나는 오늘 매도를 할 때 중심선 밑으로 캔들이 내려온다. 그러니까 10일 이동평균선의 밑으로 캔들이 내려온다. 이거는 눌림목 내지는 가격 조정으로 들어간다고 봐야 됩니다. 그럴 때 가격 조정이 아닌 것은 뭐일까요? 가격 조정이 아닌 것은
5일선 위에 있지만 5일선 위에 캔들이 있지만 중심선과 그러니까 중심선과 상단선 사이에서 노는 거죠. 그러면서 이 고점을 못 넘었을 때 이게 가격 조정이 갔다가 가격 조정이 끝나고 다시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가격 조정이 갈 때요. 중요한 게 스트게트 슬로가 데드에 데드 크로스면요. 어차피 얘는 가격 조정이 들어간 거, 시간 조정이 들어간 겁니다. 이 시간 조정에서 붉은 지표가 50m로 내려온다는 얘기는 뭡니까? 가격 조정이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얘는 조정이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여기서 조정이 들어갔습니다 했는데 하고 나니까 올리죠. 이게 뭔가 하면요. 쉽게 얘기해서 제가 어저께인가요? 어저께인가 우리나라랑 중국이 뭐 했습니까? 축구했죠. 3대 0으로 우리가 이겼죠. 실력 차이가 엄청 난 걸로 보였었습니다. 저는 뭐 축구를 좋아하긴 하지만 그렇게 즐겨보지는 않습니다. 뭐 월드컵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을 때는 보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제가 스포츠를 잘못해서 스포츠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보진 않지만 축구 경기는 봅니다. 그때 무슨 생각을 했었는가 하면 그걸 보면서요. 우리나라는 공격하다 말고 바뀌었을 때 빨리 내려와서 수비를 도와준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그냥 강력하게 저걸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걸 보면서 야 저게 주식하고 비슷한 그런 형태의 쟤네들을 뭘 하고 있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이겁니다. 가다 말고 잘못돼 가지고 백으로 내려올 때 공격수가 백으로 내려올 때 자기가 실수를 하든 뭘 해가지고 공격이 바뀌었을 때 정세가 바뀌었을 때 빨리 내려가 수비를 도와줄 때 다시 쳐 올라간다는 거죠. 이게 쳐 올라갈 때 다시 공격으로 계속 가줘야지만이 저기 되는데 그게 못 가준다는 얘기죠. 그게 가주는 게 여기거든요. 여기를 넘어서야 되거든요. 여기를 못 넘었으면 얘는 또 기지부지 이렇게 시간만 보낸다는 겁니다. 그 시간 보내다가 어느 순간 되면요. 조금 저거 하면 우리가 올라갈 때의 반대의 흐름. 그러면 이 올라갈 때는 뭡니까? 5일선과 상단선에 볼린저 밴드 위에 캔들이 있을 때 아닙니까? 이거의 반대는 뭐니까? 하단선과 5일선이 같이 있으면서 그 밑에 캔들이 있을 때 얘는 니로 온다는 거죠. 니로 올 때도요. 얘가 저거 수비하다가도 다시 공격을 한번 올라갔다가 다시 또 수비로 또 뒤바뀌어서 또 니로 옵니다. 이게 여기서 이렇게 그런 식으로 놀고 있으면요. 얘는 여기서 시간을 어느 정도 보내야 됩니다. 왜 시간을 보내야 될까요? 60일 이동평균선과 이거의 계리율을 좁혀놔야지 됩니다. 그러면 이게 뭔 얘기인가 하면요. 이게 확장이고 이게 수렴하는 구간이거든요. 지금은 두산 에너빌리티 수렴 구간에 있지 여기서 또 재차 확장해서 가지는 못합니다. 못 가요. 가더라도 가는 것처럼 하더라도 시간 조정으로 60일 이동평균선이 땡겨 올라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 그렇게 돼요. 그래야지만 또 갈 수 있어요. 이게 어, 제가 오늘은 매도를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요, 제가 매도나 매수나 다 얘기를 해 준 겁니다. 근데 듣는 분은 편향적으로 듣습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자기가 저한테 듣든 누구한테 듣든 자기가 아는 것만큼 들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계속 계속 그 얘기를 해줘도 저는 앵무새처럼 사실은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를 또 하고 하는데도 들어보시는 분들은 천 듣는 얘기처럼 들리고 그 얘기를 이해를 못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얘기가요, 지금까지 여기서 올라갈 때도 그렇고 이게 같은 얘기만 계속 해줬거든요. 같은 얘기를 하면서 요 부분에서도 맹 똑같은 얘기를 해주면서도 여기 와서 똑같은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즉 다시 말해서 올라가는 거나 내려오는 거나 똑같고요. 그 다음에 내가 기준을 어디에 줄 거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올라갈 땐 기준이 뭡니까? 올라갈 때는 뭡니까?
위로 오던 캔들이 5일선 위에 갑자기 올라타면서 이 5일선 위에 올라탔다가 상단선하고 같이 5일선이 놉니다. 근데 캔들이 요 위에 있어요. 위에 있으면 간다고 했는데 샀는데 사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5일선 밑으로 뻥 떨어집니다. 그게 여기입니다. 여기. 그러면 얘가 간다고 이게 멈추고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어. 계속 내려옵니다. 이게 계속 내려올 때 기준이 없으니까 그거를 갖다가 자꾸 그냥 계속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기준입니다. 기준. 기준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내가 기준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다면 위로 올 때, 이거는 내려가는 거야. 이건 올라가다가 실패한 거야. 그러면 공격하다가 실패했다는 얘기거든요. 공격하다가 실패했으면 어떡합니까? 빨리 수비수 하고 수비하는데 들어와가지고 빨리 수비수를 도와줘가지고 다시 공을 빼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공격으로 나서야 되겠죠. 그게 뭡니까? 그게 시간 조정이죠. 그 시간 조정을 못 만들어내면 어떻게 됩니까? 가격 조정으로 가는 거죠. 공격수가 공을 뺏겨서 다시 내려올 때 빨리 내려가고 수비를 도와줘야 되는데 수비를 안 도와주고 나는 공격수니까 위에 버티고 있겠어. 네가 빨리 공 뺏어서 나한테 토스해줘. 이 얘기잖아요. 토스가 됩니까? 안 되죠. 그랬을 때 가격 조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캔들을 봤을 때 요거는 빨리 수비수가 공격하다 말고 빨리 들어와서 수비수를 도와준 결론입니다. 이 수비수를 도와줬다면 끝까지 도와줘야 되는데요. 그냥 그것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냥 재미있게 얘기해서 축구를 조금 빗대어서 얘기를 해드린 겁니다. 이해가 좀 쉬웠는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와 내려갈 때는 똑같지만 그 다음에 내가 이게 조정이다 조정이 아니다 할 때는요, 정확하게 보는 거는요, 11선입니다. 11선 안으로 들어온다는 얘기는, 캔들이 11선 안으로 들어온다는 얘기는, 시간 조정이나 가격 조정이 들어간다. 그러면 11선을 다시 회복을 했는데요. 11선을 회복을 하는데 상단선을 회복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요, 이거는, 시간 조정이나 가격 조정이 들어간다는 얘기고, 고점을 넘어선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시간을 보내줘야지만 이 고점을 또 넘어서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점을 여기 얼마 안 있고 고점을 넘어서 가지고 또 갈 수 있느냐? 그러지는 못합니다. 왜 그러지를 못하는가 하면요, 여기서 이미 얘는 힘을 엄청 썼습니다. 19,000원에서부터 74,000원까지만 거거든요. 예, 보면. 그러면 여기서 74,000원을 뚫고 올라갈 수 있다고 본다는 거는 무리라는 얘기죠. 여기서 가장 효과가 좋은 거는 뭡니까? 제가 항상 늘상 얘기하던 얘기가 뭡니까? 올라가다 말고 수평 조정 아닙니까? 수평 조정하다가 다시 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올라왔을 때 힘 쓰는 거에 최소한 한 배나 배, 아니면 여기에 올라왔는 날짜만큼 시간을 보내고 가야 되는 거죠. 그 시간을 안 보내고 간다 그러면 갈 수는 있겠죠. 간다면 가다가 다시 내려옵니다. 이거 다시 내려와요. 뭐 이랬다 하더라도 여기 고점을 넘기가 시간을 보내줘야지 된다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이거를 디비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디비면 삼성 SDI가 되는 겁니다. 자, 삼성 SDI가 이렇게까지 밀어왔던 주식이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간다고 그냥 급속적으로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라는 거죠. 그러면 얘가 제가 금방 설명해 준 기준으로 보면 얘는 뭡니까? 5일선 밑으로, 그러니까 중심선 아닙니까? 10일 중심선, 10의 볼린저의 중심선 밑으로 캔들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뭡니까? 시간 조정이나 가격 조정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시간 조정이 들어갔는데, 이 시간 조정이 들어갔다 해서 15만 7천 미터로 해가 뭐 14만 원, 뭐 13만 원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이렇게 내려가고 또 이렇게까지 막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여기 내려오면 땡큐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오늘은 매도에 있어서 올라가던 주식이 내려올 때 11선 10일 이동 평균선을 갖다가 10일 이동 평균선이 이렇게 같이 따라 올라갑니다. 이렇게 따라 올라가는데 10일 이동 평균선이 올라가다 말고 10일 이동 평균선 밑으로 캔들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캔들은 내려오면 5일선도 이렇게 따라 올라가다 말고 이렇게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럴 때 캔들이 이 11선 밑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볼린저 밴드의 상단선이 올라가다 말고요. 이렇게 이제 그거 캔들 밑에서 이렇게 올라가겠죠. 올라가다 말고 여기 와서 어떻게 되면 누웁니다. 이렇게 누웠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게 조정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죠. 조정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조정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내려갈 수도 있고 수평으로 갈 수도 있고 이렇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올라가던 하단선도 이렇게 가다가 또 내려와 가지고 또 뭔가를 해내겠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수렴하겠죠. 그랬을 때 캔들이 여기서 놀다가 5일선하고 같이 있는데 캔들이 이렇게 내려오면요. 이거는 가격 조정이고요. 캔들이 갑자기 이렇게 올라갔다가 또 여기서 놀고 이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런 조정이 끝나고 난 뒤에야지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재차 여기를 위로 올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조정이 왜 본격적으로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본격적으로 올라가려고 그러면 어느 가격대를 넘어서야 될까요? 여기 가격대를 넘어서야지 얘가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자리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내려와서 슬프죠. 내려와서 내가 주가가 올라가기를 원하는 분들은 이렇게 내려오면 슬픕니다. 그런데 얘는 소외돼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여기서도 수채했는데 갑자기 소외돼 있다가 얘가 뭐 뭘 받아가지고 막 인기 좋아가지고 막 올라가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 패턴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처를 해야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매도는 11선 밑에 캔들이 내려오면 일단은 볼린저 밴드의 상단선이 올라가던 상단선이 눕는다. 이 눕는 과정이 뭔가 하면요. 바로 뭡니까? 눌림목 내지는 제자리로 가는 걸 나타냅니다. 볼린저 밴드는요, 보면 되게 쉬워요. 그냥, 밴드의 위치, 그 다음에 수령과 확장만 보면 되거든요. 수령 확장만 보면 되기 때문에 요거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요거를 그냥 보고 읽으려 그러면 안 되고요. 이해를 하려 그러는데, 이해를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면요. 가장 좋은 거는 올라갈 때, 제가 그려줄게요. 올라갈 때 뭡니까? 올라갈 때는 어, 올라갈 때는 5일선과 상단선 위에 캔들이 이렇게 이제 이게 내려옵니다.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렇게 내려올 때는 캔들이 이렇게 놀고 있겠죠. 그러다가 여기 와서 이렇게 놓습니다. 이렇게 놀다가 갑자기 여기 올라갑니다. 아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 코가 엄청 간지럽네. 이걸 말로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되게 힘들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이렇게 되다가요, 여기 올라가면,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가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렇게 해놓고도 여기서 실패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올라갈 처럼 해놓고 실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 실패하면요, 11선 이렇게 돌아 올라갈 때 11선 밑으로 내려오면 여기서 잘라줘야 됩니다. 자르고 다시 이 자리가 만들어지면 다시 또 들어갔다가 또 실패하면 또 잘라주고 이걸 수없이 밑에서 반복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이게서 그냥 쭉 올라갑니다. 쭉 가요. 그럴 때, 내가 제대로 잡아서 가는구나를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준이 뭡니까? 기준이 11선입니다. 11선이 돌고 있는데 올라가다 말고 11선 밑으로 내려오면 뭡니까? 정리해야죠, 일단은 정리를 하고 또 얘가 계속 내려오다가 또 요런 자리를 만들어가 여기 만들면 여기서 또 들어갔다. 그러니까 들어갔다 나왔다를 끊임없이 해야 되는데 이걸 끊임없이 하려고 그러니까
힘이 들잖아요. 힘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서 백날 해봐도 큰 돈을 못 봅니다. 큰 돈을 못 벌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제가 지금 배우시는 분들이 일목균형표를 너무 모르니까 제가 아예 얘기를 해주다가도 제가 힘들어서 일목균형표를 빼고 얘기를 하지만, 빼고 보면요, 여기서 이게 이게 설명이 안 돼요. 이게 설명이 안 돼요. 근데 여기다가 잠깐 제가 오늘 해줄 얘기는 다 했어요. 11선입니다. 11선이에요. 11선 밑으로 캔들이 내려올 때, 5일선 캔들이 11선 밑으로 캔들이 내려올 때 시간 조정이다. 그러면 시간 조정일 때 5일선 위에 올라타긴 하지만 상단선 위에 올라가더라도 다시 내려온다. 재차 내려온다. 그 얘기가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격 조정일 때는요, 하단선과 5일선 밑으로 캔들이 있으면서 같이 놀고 있으면서 밑으로 내려올 때 이게 가격 조정입니다. 그러면 이거의 반대는 상승이니까 상승과 하락은 똑같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중간에 있는 게 내가 오늘 얘기해 주는 기준입니다. 기준이 11선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삼성 SDI를 일봉으로 볼 때, 기준선으로 볼 때는요, 얘는 이미 조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조정으로 들어갔지만 일봉으로 조정으로 들어갔대 있지, 주봉에서는 조정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틀림없이 요거는 미리 설명을 다 해줬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줬습니다. 뒤로 돌아가서 한번 보십시오. 요거 분명히 있습니다. 요게 올라가다가 여기랑 붙었다가 다음 주에 다시 하면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얘는 그럴 수 있지만 굵은 지표는 안 움직일 거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움직이려 그러면요, 이게 움직이려면 밑에 빠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월봉으로 볼 때는요, 여기 지금 월봉으로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을까? 이게 빠졌죠. 화살표시 빠졌잖아요. 이게 뭡니까? 상승을 나타냈던 지표가 빠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일이나 다음 주나 또 요 가격 위로 5일선 위로 올라가면 어떡합니까? 또 나오는 거죠, 여기요. 여기 들락날락합니다. 들락날락해요. 여기 움직이는 룸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이 요렇게 움직여요. 요걸 갖다가 하루에 뭐 그냥 일일 일비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해주면서 제가 다른 얘기를 잠깐 간력을 해다가 엉뚱한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기준에 대해서는 모든 걸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설명했던 것 중에서 이게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다 하는 거를 일목균형표에 구름만 엮어 보면요, 구름만 엮어 보면 이게 정확하게 보입니다. 자, 보십시오. 일목균형표의 구름입니다. 기준선, 전환선 다 뺀 상태에서요, 다 뺀 상태에서 구름만 넣습니다. 자, 보십시오. 구름을 넣고 나면요, 제가 항상 했던 얘기가 뭐였죠? 구름 위에서 우리는 본격적으로 살 수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본격적으로. 그러면 얘가 여기 구름을 다 뜰어 놔놓고도, 여기 다 뜰어 놔놓고도 구름 위로 못 올라갑니다. 구름 위로 못 올라가고 다시 내려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구름이 두껍고 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구름이 얇죠. 그러면 구름 얇은 쪽으로 가겠죠. 그러면 구름 얇은 쪽에서도 빗각 쪽으로 갑니다. 주식은 무조건 빗각 쪽으로 갑니다. 그럼 빗각이 어디 들었습니까? 이게 빗각입니까? 아니죠. 이게 빗각이죠. 여기가. 이 부분을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가 여기서 이렇게 가고 여기 이렇게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 가가지고도 못 가면 또 내려갈 수도 있어요. 이 또 내려갈 때 52면 여기를 다시 한번 지지를, 여기 내려오면 지지를 할까 말까를 하면 여기에서 시간이 지나고 어떻게 됩니까?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쌍바닥이 되는 거예요. 이게 쌍바닥이요. 여기서 올라가면 N자로 올라간다 그랬죠. 그 N자로 올라가는 것보다는 또 쌍바닥이 더 낫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서 보고 있다가 얘가 다시 내려와서 여기를 훼손 안 하고 여기 들어온다 그러면 땡큐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땡큐입니다 라고 얘기했었어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포스코 홀딩스를 한번 보고 설명해 줄까요? 포스코 홀딩스에서 보면요,
이게 보입니다. 왜 이 포스코 홀딩스에서 이렇게 보이는가 하면요. 보세요. 제가 몇 번을 걸쳐서 얘기를 했습니다. 얘는 구름 위로 올라가잖아요. 구름 위로 올라가면 제가 뭐라 했습니다. 주가가 내려오던 주가가 수평으로 갔다가 다시 올라간다 그랬죠. 올라갈 때 이 구름을, 여기 있는 구름을 넘겨 놓으면요. 그 다음에 분명히 눌림목을 주고 여기로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이 눌림목을 주고 올라갈 때 여기에 고점을 눌림목 줬던 이 자리의 고점을 넘어서야지만이 여기가 또 어느 정도 올라가다 또 지지해주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는 올라가다 말고 여기에 고점을 지금 넘어섰나요? 여기에 고점을 넘어설까 말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얘 역시도 지금 보십시오. 여기 와서 한번 눌러주고 뚫어져주고 그 다음에 또 한번 눌러주겠죠. 뭐 수평으로 눌러주던, 그러니까 어떻게 눌러줍니까? 이거를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된 거죠. 자, 내려왔습니다. 수평으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눌러줍니다. 이 눌러준 자리를 넘어섰습니다. 이 넘어섰는 자리가 뭡니까? 또 한번 눌러줄지 아니면 시간 조정만 보내주고 또 넘었을 때 여기를 넘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를. 이 부분을 넘어줘야지만이 얘가 갈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못 넘고 다시 내려오면요. 원위치도 내려올 수 있어요. 이게. 그래야지만 이 62동 평균선이 돌아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거를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 역시도 구름 위로 올라갔지만 여기서 지지받고 어디를 넘어서야 되죠. 지금 정확하게 보면요. 이 부분에서 여기서 지금 여기 이 부분의 저항을 지금 쌓고 있잖아요. 이 구름이 좁습니다. 이 정도면 좁은 거예요. 그러면 얘는 여기를 넘어서 줘야 되니까 이 부분을 넘어서 줘야 돼. 이 부분을요. 짧게는. 그 다음 넘어서야 되는 자리가 어딥니까? 이 부분을 넘어서 줘야 되는 거죠. 이 부분을요. 이 부분을. 그래야지만이 이게 주가가 계단식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랬을 때 이 저점을 훼손하지 않아야 돼요. 여기 저점을 여기가 훼손하지 않았을 때 근처까지 내려오는 것은 이랬을 때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60의 이동평균선이요. 60의 이동평균선 이렇게 내려오다 말고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또 다시 여기까지 조정받았다가 또 올라가는 거죠. 이게 여기서 무한 반복하면서 가면서 구름 위에서 이게 놀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삼성 SDI는 뭡니까? 구름 밑에서 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조차도, 그러면 삼성 SDI 제가 얘기했다시피 여기서 구름 위로 올라가서 눌려주고 또 다시 올라갈 때 여기 고점을 넘어서나 안 넘어서느냐에 따라서 틀리다 그랬지 않습니까? 틀리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구름 좁혀놓고 모든 거를 조건을 다 맞춰놨지만 여기서 아직도 시간을 더 많이 보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갑자기 막 급등을 해가지고 뭐 상한가를 한번 만들어냈다, 이거 베리는 거예요. 이거 베리는 거예요. 시간을 어느 정도 길게 끌어놔 놓고 상한가를 만들어 놔 놓고 조금 시간 끌었다 그 상한가 넘는 자리에서부터 폭등해서 가는 거거든요. 상한가 같은 거 있잖아요. SK 이노베이션 아닙니까? SK 이노베이션. 상한가 갔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본래는 가야 되죠. 여기 넘어서야 되는데. 그러니까 얘가 찔끔찔끔 올라가는 자리나 똑같다는 얘기죠. 이게 시간의 개념이거든요. 여기서 지금 구름 위에서 버티는 건 뭡니까? 스트레이트 슬로에서 보면 50 위에 있으니까 데드가 난다 하더라도 50 위에는 상관없습니다. 50 밑으로 내려온 데드일 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럴 때 구름 밑으로 내려올 때 구름 위에 아닙니까? 그냥 버티는 거예요. 이게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는 두고 봐야지 하는 건데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매도를 친다고 칩시다. 여기서 샀는데 여기서 매도를 친다고 칩시다. 매도를 친다고 쳤을 때 여기는 지나놓고 보면 결과론적인 얘기가 되지만 여기는 지금 현재 모습에서요. 11선 밑으로 캔들 밑으로 들어옵니까? 5일선은
밑에 들어왔다 위에 들어왔다 이러지만 얘네들이 얘가 이렇게 눕질 않잖아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시간 조정으로 보내고 있다가 어떻게 하겠죠? 요 데서 어떻게 되겠죠? 그랬을 때 얘가 위로 수렴을 다 해줬을 때 캔들이 여기를 건드립니다. 여기에요. 여기에요. 이렇게 건드립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서 시간 조정으로 들어갈지 가격 조정으로 들어갈지가 여기에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는 이게 여기에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종합주가 지수만 보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5분인데요. 매도의 얘기는 다 해드렸습니다. 종합주가 지수가요. 보십시오. 종합주가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게 계속 할 수 있느냐? 우리 중요한 그거 아닙니까? 계속 할 수 있느냐? 이 구름이 두껍습니다. 구름이 두꺼운데요. 이게 고점을 지금 현재 넘겨만 놨습니다. 넘겨만 놨어요. 넘겨만 놨는데요. 얘가 하단선이 누웠습니다. 그러면 하단선이 눕고 얘가 상단선 위에 올라갔는데요. 이게 속임수일까요? 아니면 계속 할 수 있는 걸까요? 종합주가 지수는요, 천천히라도 갈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 자리가 10의 1짜리의 상단선입니다. 10의 1짜리의 상단선이고요. 60일 이동평균선과의 거리도 굉장히 멉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20의 2집의 2짜리의 볼린저 밴드를 한번 엮어보면요. 이게 보입니다. 보십시오. 20의 2짜리입니다. 1이 아니고 2예요. 자, 이게 보입니다. 아이고. 보십시오. 얘가 올라갈 때는요. 이게 상단성이 어떻습니까? 계속 올라가죠. 계속 올라가죠. 그런데 여기 캔들 5개가 하나, 둘, 셋, 넷, 5개가 여기를 고점을 못 넘기니까 어떡합니까? 누워버리죠. 이렇게 누워버리죠. 그러면 얘네들은 얘가 이렇게 누워있을 때 얘가 계속 올라가야 수렴을 해줘야지. 여기서 확장을 했는데 수렴이 아직도 안 났습니다. 수렴이 나올 때 가격 조정으로 나올지 시간 조정으로 나올지 지금 지금은 시간 조정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있다가도 가격 조정으로 얼마든지 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중심선 아니면 하단선까지 밀어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지금 아무리 누가 뭐 좋다고 얘기하더라도 이게 계속 그냥 올라가기에는 조금의 무리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여기서 보면요, 벌써 이미 얘네들이 80m로 내려왔다고 오늘 이렇게 올려나가고 골든크로스가 났는데요. 이 골든크로스가 났다 하더라도 볼린저 밴드에 굵은 지표가 데드가 나 있는 상태에서 오늘 올라가가지고 신고가를 가지고 신호가 나왔을 뿐, 내일 만약에 떨어지면요, 얘 역시 다시 데드 크로스가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여기를 넘어서 그냥 계속 올라갈 수 있느냐, 그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여기서 시간을 좀 더 보내야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 구름도 어떻게 만들어져야지 된다는 얘기를 해드리면서요. 오늘 너무 매도의 시간을 얘기하면서 어, 제가 시간을 많이 끌은 건 아니고 이것저것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이게 8년씩 뭐 10년씩 배운 걸 단 30분 만에 어떻게 제 머릿속에 있는 거를 이거 처음 접하시거나 이런 걸 대충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런 분들이 이걸 듣고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이해 못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했던 얘기를 또 하고 했던 얘기를 또 합니다. 이거 작년 11월 때부터 했던 얘기를 또 하면서 제가 어떻게 되면 좀 쉽게 알려 줄 수 없을까? 내가 쉽게 나눔을 할 수 없을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계속 알려는 주고 있는데요. 알려는 주고 있는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도 저처럼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뭐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설명해주고 뭐 선 그리고 이렇게 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진짜 뭐 이 선을 어떻게 움직여야지만 저는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주절주절 많이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5분 주 내일까지 하면 일단은 볼린저 밴드도 끝나고요. 볼린저 밴드도 끝나고 그다음에 스트레이트 슬로도 끝납니다. 그러면 5분 주는 요렇게 해가지고 끝나고 다음 주에는 시그마 하고 그다음에 뭡니까 이거 저거 일목균형표가 있고 쉽게 볼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일단은 설명할 수 있는 대로 설명을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미리미리 제가 그거를 알려드리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매도는 마지막으로 얘기해 드립니다. 11선 밑으로 캔들이 내려올 때 5일선이 위에 있으면 뭡니까? 일단은 조정이다. 그러면 언제까지 조정인가를 잘 지켜보다가 여기서부터 조정이 들어갔죠. 이렇게요. 이렇게 조정이 들어갔다가 올라갈 때 여기서부터 우리는 긍정적인 모습으로 끌고 올라갔다가 여기 고점을 넘어서는 이 자리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걸 볼 때요. 여기에서 볼린저 밴드 20의 2짜리와 10의 1짜리에 중간에 놓거나 그러면 찬찬히 올라가고요. 20의 2짜리 볼린저 밴드 상단선 위에서 캔들이 논다. 강력하게 올라가는 겁니다. 요까지 설명을 하면서 매도는 여기가 캔들이 10의 1짜리에 10 중심선 11선 밑으로 들어올 때 여기가 뭡니까? 매도의 기준점이 된다는 것을 알려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